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 현재 2월 28일 지금 주말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화요일부터 어떤 가능성이 나오는지, 중요 변곡점은 어디인지,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오늘 주말인 만큼 이 내용은 좀 끝까지 들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어제 금요일장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무려 11%라는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고가는 13.5% 갔지만 결국 조금 윗거리가 나오면서 11% 반등. 자, 이거 진짜 그냥 상승이 아니에요. 이거 테마주 아닙니다. 시총상위 대형주예요. 이 각도는요, 누가 작정하고 밀어 올렸다라는 거죠. 이런 각도가. 그쵸? 타이밍이 미쳤어요. 같은 날 이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삼성전자가 이날 저가가 마이너스 5.83%였어요. 거래대금도 얼마였습니까? 17조. 여러분들, 이 신고가 부근의 음봉의 17조면 이건 차익 실현입니다. 특히 이 동시효과에 봤었을 때 이 외국인들 2,100만,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 1,700만, 프로그램 1,400만 매도가 굉장하게 집중이 됐었던 날이에요. 이때까지 이런 매도는 없었습니다. 이건 한마디예요.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충분히 먹었다. 그러면 그 돈은 순환매로 어디 갑니까? 어제 대형주 시총 3위인 현대차로 집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주분들, 대형주 중 10% 넘게 오른 종목 현대차뿐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금이 이탈되고 대형주에 재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현대차로 집중이 된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뉴스 때문도 아니에요. 이 새만금 투자라는 그 뉴스 있었잖아. 이 며칠 전 재료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 이 자금 유동성이 이 현대차에 집중이 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현대차를 제가 이때 공매도 때문에 어느 정도 이 55만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 47만 원 부근에서 뭐 하자 했습니까? 추가 매수를 하자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라 언급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뉴스보다 수급을 봅니다. 이번 상승은 준비된 상승이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기관 동반 유입, 종가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조, 개인이 매도를 하면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흡수를 해요. 이건 신고가 구간 손바뀜 구간이라는 거예요. 손바뀜은 추세 초입에서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언제입니까? 2월 10일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주분들. 추세 전환은 시작됐다. 2월 10일 언제입니까? 이때부터였다고.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제가 좀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이 정도 급등이면 스퀴즈 물량이 나오면서 20% 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어요. 보통 숏 스퀴즈가 터져야 되는데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같이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공매도 사이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공매도 순보율 대량 보유자 현대차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메릴린치, 그다음 JP모간,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있어요. 외국계 메이저 창구와 기관들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잘 보세요. 어제 수급 창구입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는 일부 쇼커버가 들어왔는데 이 JP모건과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매도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공매도 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공매도 사이트를 봤었을 때 이 순보유 잔고 수량과 순보유 잔고 금액, 이거 현대차거든요. 하루 만에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000억이 줄어들고 잔고 수량도 40만 주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에요. 주주분들, 이건 이미 조용하게 숏 커버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숏 커버가 나오고 숏 스퀴즈로 좀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숏 스퀴즈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이 패닉형, 이 공매도 세력들도 개인처럼 만약 손실이 엄청 커지면 패닉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적으로 폭발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두 번째에 가깝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뭐다? 분할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할 숏 커버,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맞다라는 거죠. 지금 잔고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제가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 공매도 평균 단가 계산하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계산했을 때 53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6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이 약 26%입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 단계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어느 구간에 와 있습니까? 압박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리고 이미 일부 상한을 포착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주가에서 이틀, 3일 정도 더 위로 밀어붙이면 패닉형, 아까 1번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별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같이 해드리자면, 이 7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땐 공매도 세력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31%예요. 그리고
72만 원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7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분들 72만 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위험 단계에 올라갑니다. 근데 75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 공매도 세력들 붕괴 가능성이 열려요. 그럼 뭐 합니까? 스퀴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면서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다. 지금 쇼커버 물량, 업틱률 적용, 업틱률 예외, 이것만 봤을 때도 이미 상한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숏 커버가 나오면서 손실률이 그게 치한다. 그러면 스키즈로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1월달 조정 구간에 나왔을 때 공매도 대량 유입으로 인해서 숏을 치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쵸?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정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으세요.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외인과 이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가 멈추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하고, 이런 시그널들이 한두 개만 나오더라도 단기 조정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받쳐주는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받쳐주지 못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급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우리 주주분 이때 엄청나게 힘드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고가 구간 첫 장대 음봉은 공포가 클 겁니다. 위에서 추격한 물량이 한 번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략은 단 하나예요. 일단 지금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수급 살아있고 손바뀜 계속 진행 중이고 조용한 숏 커버링이 진행 중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매도 잔고가 흐름이 꺾이면 즉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정은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기회가 될지 공포가 될지는 우리 실시간 대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현대차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모멘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 실시간 고점에서의 대응, 저점에서 대응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이렇게 패닉스를 하지 않고 미리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려갔을 땐 추가 매수에 대한 준비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현대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저점 대응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때 있잖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제 봤을까요? 김 교수님과 함께 이 공매도를 미리 공부했었더라면 차익 실현 해놓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 정말 자주 듣습니다.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빨리 대응했어도 이런 불필요한 손실률을 줄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꾸는 게 뭐냐면, 이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나오거나 대응 타이밍 필요할 때 문자로 먼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전송해드릴 거예요. 먼저 거창한 거 아니고요. 지금이 관망 구간인지, 이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흐름인지, 큰 자금 세력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자로 현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솔직하게 제 개인사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빚까지 생겼었고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딱 하나였어요. 혼자 하면 더 힘들다, 조정 구간일.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혼자 불안해서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괜히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시장은 원래 혼자 싸우기 힘들고요. 이 정보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지만 이 무엇보다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멘탈을 잡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멘탈이 나가지 않게 이 객관적인 시선,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휴 월요일까지 푹 쉬시고 화요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시간 대응이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시장 데이터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보통 한 자릿수, 두 자릿수거나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세력들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얘네들은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가요. 왜냐? 정보 속도도 다르고 자금 규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 대응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이 개인은 뉴스 보고 움직이고 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한다? 먼저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우리도 개인도 개인이지만 결국 개인처럼 매매하면 심리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가는 결국 이 돈 따라 움직입니다. 유동성. 그 흐름을 거슬러서 버티는 것보다는 같이 방향을 맞추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 혼자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왜?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올라갈 땐 불안해서 못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던지고 다시 오면 뒤늦게 따라붙고 이거 반복되면 스트레스보다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